안녕하세요. 아침에 주식 매매를 하는데 매지온이 포착이 되길래 빠르게 뉴스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유대나필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이 예상된다는 예상 뉴스 기사였습니다. 아직 FDA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FDA 결과 발표가 임박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주주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순간이죠. 뉴스 기사에서는 매지온의 유대나필에 대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먼저 매지온의 주요 고객은 폰탄 수술 환자들입니다. 폰탄 수술은 수술인데요. 태어날 때 심실이 2개여야 하는데 1개만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2, 3살 때 받는 수술이 폰탄 수술입니다. 우리 몸에 심실이 2개인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실이 1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장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죠. 어릴 때는 몸집이 작아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점점 몸이 커가면서부터는 심실 1개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활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혈기 왕성할 나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개의 심실이 모든 장기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기에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합병증이 나타나고 결국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지온의 유대나필이 FDA에게 신약 승인 신청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폰탄 수술 환자들에게는 희망의 신약인 것이죠. 그런데 희망의 신약이라 하더라도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보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FDA로부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매지온은 유대나필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확실시 된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 FDA가 유대나필을 본심사하겠다고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걸 매지온에서는 그만큼 이견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심사를 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판단을 해볼 텐데요. 애매한 부분이 없으니까 굳이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심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게 의견을 물어볼 만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지온에서는 FDA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판 허가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정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8월 31일에는 FDA 승인부서의 중간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9월 15일에는 FDA와 매지온 간의 중간점검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지온은 임상 실패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설명하였습니다.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건 맞지만 사실 알고 보니 1차 지표는 부적절한 지표였다는 겁니다. 매지온은 NDA를 제출하면서 1차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FDA도 이러한 지적을 수용했다는 거죠. 처음 임상시험을 디자인할 때 1차 지표를 설정했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되는 걸 1차 지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도 1차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수용했고 NDA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꺼져가던 불씨의 가능성을 되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지표는 왜 부적절한 지표였을까요? 1차 지표는 폰탄 환자가 최대치로 운동했을 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을 지표로 삼았는데요. 이유는 데이터 수집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심실 환자들이 극한 상태까지 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지온은 처음에 FDA와 IND를 진행하면서 1차 지표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매지온도 FDA도 동의를 했으니 1차 지표로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1차 지표로 최대 산소 포화도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임상시험이 끝나고 보니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메지오는 FDA가 폰탄 수술 치료제의 임상 프로토콜을 했던 경험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NDA 신청서는 무려 10만 페이지라고 하네요. 1000페이지도 굉장히 두꺼울 텐데 10,000페이지도 아니고 10만 페이지면 정말 산더미로 서류가 쌓였을 것 같습니다. FDA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부 검토하고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겠죠. 업무량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유데나필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과연 메지오는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제목에 2.8조 원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데나필 외에는 폰탄 수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환자 수에다가 약가를 곱하면 그 시장의 대부분을 메지온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장은 전부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유데나필의 약가는 약 1억 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1년치 약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폰탄 수술 환자는 2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25,000명을 하면 대략적인 시장 규모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약 2조 8천억 원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시장을 메지온이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 수 25,000명도 12세 이상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건데요. 메지온은 12세에서 6세까지 대상 환자를 낮추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커지겠죠. 메지온 차트를 보겠습니다. 9시 12분까지는 우상향 급등 차트를 보여줬는데요. FDA 승인이 나온 건 아니었고 장밋빛 전망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121선을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자주 관찰하다 보면 이동평균선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보조지표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이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배열 차트에서 매매하기는 까다롭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다 싶으면 121선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배열 차트는 121선이 캔들의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정배열이 좀 더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심리가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매수에 손이 안 나갈 뿐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지온의 FDA 심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메지온은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